올해 한국교회를 이끌 7가지 키워드가 발표됐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제시한 2019년 문화선교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올해 비신자 전도와 해외 포교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옥 목사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총회를 앞둔 한기총이 차기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소견을 듣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한국교회가 감당했던 중추적인 역할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 마을을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합니다. 구세군의 노숙인 섬김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올 한 해 한국교회를 이끌 7가지 문화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과 교회의 공공성, 유튜브를 통한 복음 전파 등이 꼽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여선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추락하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대형교회 세습과 불투명한 재정 문제 등 충격적인 사건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선현은 또 지난해 새롭게 발생한 처치투 운동이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취약한 한국교회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돼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한 밀레니얼 세대에 맞춘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T 활용에 능통한 세대인 만큼 유튜브 등 SNS 채널을 이용한 복음 콘텐츠를 제공하는 선교도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선현은 위와 같은 새로운 교회 문화를 통해 시대 변화에 걸맞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 이례적인 폭염과 재활용 대란 등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2019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끝으로 문선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100년 전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며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모습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여선아입니다. 국내 대표적 이단 사이비 단체인 신천지가 올해 비신자 전도와 해외 포교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옥 목사는 신천지 내부 문제로 결속력이 약해진 감이 있지만 새로운 포교 전략으로 위기 탈출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전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단 다소 황당한 방침을 내린 신천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신천지주의보가 확산된 만큼 국내 포교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해당 벌금 방침을 통해 뒤늦게 예년 수준의 포교 수치를 유지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정통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비신자들로 이루어져 결속력은 약해진 상황입니다. 비신자들에게 그 돌파구를 찾았던 게 저는 그쪽에서 볼 때 주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우리가 볼 때 50%, 60%, 70%를 육박해요. 비신자들 비율이. 신천지는 이 같은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해외 포교 전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신도가 6,448명 늘었단 신천지 내부 보고를 보면 비교적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해외 포교에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포교를 위해 미혼인 여신도들에게 해외 현지인과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단 탈퇴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혼한 늙은 할아버지여도 건물이 있는 사람이면 신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자주 물어보면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웅 목사는
신천지의 이 같은 해외 포교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의 해외 포교가 아직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 단계지만 날이 갈수록 이 전략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의 이단 상담소는 첫 번째 대응으로 현지 선교사들에게 신천지의 포교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나섰습니다. 사전 정보들이 빨리빨리 제공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에게 현지에 이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줄이는 이런 역할까지. 다소 충격적인 신천지의 전략도 소개됐습니다. 정통교회 목회자 출신 신천지 신도를 이용해 위장교회를 세워 포교에 나섰던 신천지가 이제는 신천지 내부 강사들을 군소교단의 미인과 신학교로 입학시켜 목사 안수증을 받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신현웅 목사는 이렇게 군소교단 소속 목사가 된 신천지 강사들이 군소교단들의 통합을 노려 점점 정통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정통교회 교단들이 보다 강한 검증 절차를 통해 이단 사이비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앞두고 차기 대표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후보자인 예장 합동장신의 김한식 목사와 청교도 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후보자들은 교계의 연합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기총을 이끌 동력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9일 열릴 정기총회를 앞두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새롭게 선출될 대표회장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기총은 앞서 신임 대표회장이 출마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에 앞서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관과 운영세치, 규정에 따라 엄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를 새롭게 개혁하고 금권선거를 뿌리 뽑고 또 나누어진 연합단체를 하나로 다시 만들고 그래서 3.1절 100주년을 준비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한기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에 나서는 최종 후보자 2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장신 소속의 김한식 목사와 청교도 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입니다. 먼저 두 후보자들은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기총 중심의 연합과 교계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기총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한기총을 이끌기 위한 후보자 간의 공약엔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한식 후보자는 회계운동과 복음 중심의 운영으로 한기총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사랑 선교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선교사 활성화를 통한 한국교회의 부흥을 꾀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전광훈 후보자는 기독정당의 활성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교계의 본격적인 정계 진출을 통해 대사회적으로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재정과 일자리를 대거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전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나누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복음으로 사는 이런 한기총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제가 기여하고자 대표회장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다시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부흥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프라는 역시 정치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한기총 종로가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한기총의 다음 회기를 이끌 신임 대표회장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출될 대표회장과 더불어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이끄는 기관으로도 거듭날 수 있을지에 정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일제강점 속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이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민족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구티비는 이번 상반기 3.1운동에 앞장섰던 한국교회 역할을 돌아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3.1운동을 이끌었던 한국교회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당시 한국교회는 35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전체 인구의 1% 남짓한 성도를 가진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양과 서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1919년 2월 들어 기독교 지도자인 이승훈 장로에 의해 천도교와 불교가 합류해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은 당시 한국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기독교적 성향은 독립선언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보편적 가치관과 인류 공존을 지향하며 비폭력적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독립선언 초안을 작성했던 최남선은 선언 내용이 기독교 이념과 관련됐다는 점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항거에 참여한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는데 투옥된 이들 중 17%가 기독교인일 만큼 3.1운동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천도교는 11%, 불교는 이보다도 더 적은 숫자가 투옥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도 3.1운동 이후의 기독교 박해 실상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1운동이 아까 제가 자주와 민주와 평화와 일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주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티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한국교회의 역할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3.1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누구보다 앞장서 이끌었던 지역 교회들을 방문해 믿음의 선조들의 민족성과 자긍심, 신앙심을 돌아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을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볼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서울시로부터 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 마을을 수탁받아 운영합니다. 기독교 기관이 은평의 마을을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를 더하는데요.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한 개 부지에 은평의 마을, 은혜로운 집, 평화로운 집 등 3개의 시설이 포함된 노숙인 요양시설입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은 1,000여 명, 시설을 거쳐간 사람은 약 14만 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노숙인 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작년까지는 가톨릭 기관에서 운영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구세군이 운영합니다. 우리 은평의 마을 가족들에게 구세군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데 그 마음의 주관점을 갖게 되고 특별히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구세군의 표어대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은평의 마을 생활인들은 구세군의 운영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굉장히 그 의지라고 그럴까?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앞으로 또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은평의 마을은 생활인들의 거주 보호나 의료 케어뿐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 훈련을 지원합니다. 제빵 수업부터 목공실, 폐품장, 외부 취업 연계 등 지원 폭이 넓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인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빵이 또 이렇게 여기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이 안에서 생활하시는 그 분들이 또 맛있게 또 사서 드시니까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혜로운 집은 노숙인 가운데서도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대인관계 훈련 등 일상생활 훈련을 지원합니다. 80에서 90%가 문맹인 생활인들을 위해 센터가 지원하는 한글 교실은 생활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전문적인 재활훈련과 의료 서비스를 통해 생활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가 있다면 우리 은혜로운 집을 통해서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세군은 서울 지역에서만 12개의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등 노숙인 사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구세군은 앞으로도 은평의 마을과 은혜로운 집 생활인을 비롯해 외롭고 소외된 노숙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TV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수소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소차 주도권을 향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기동물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경제 분야의 최대 과제로 혁신 성장과 일자리 향상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고용 지표를 반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998년 드라마 은실이로 이름을 알린 탤런트 정주은 씨가 전 세계 고아들을 품게 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 대로 늘리고 발전량의 10%를 수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수소는 잘 알려진 대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는 물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95% 정화합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문에 수소차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도 치열한데요. 한국의 수소차 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이 표준이 되는 수소 경제 시대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구조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후원금을 모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년간 신고되는 유실동물은 약 10만 마리에 달합니다. 민간 보호단체와 사설 보호소에만 의존하는 것도 무리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과 가슴 따뜻한 삶의 현장을 소개하는 이번 주 굿뉴스입니다. 1998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은실이 기억하십니까? 이 작품에서 빨간 양말 성동일 씨의 그녀 영숙 씨로 출연한 탤런트 정주은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정 씨는 6년 전부터 톱이란 이름을 내걸고 다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며 전 세계 고아들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차 인도 고아원을 방문한 것이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정 씨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전반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단을 신설해 1년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영우 전 총장의 소청 청구로 총신대학교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돕기 위한 명절맞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여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신대학교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김영우 전 총장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임 총장 선출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총신대 이사회는
교육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김영우 전 총장을 파면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이 이에 불복하고 지난 16일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한 겁니다. 이에 따라 총신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새로운 총장을 뽑을 수 없게 됐습니다. 소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불가피한 경우엔 30일 연장도 가능해 결과는 3월 중순, 늦으면 4월 중순께 나올 예정입니다. 매년 3월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는 6월에 개최될 전망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올해 첫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사안들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6월로 미뤄진 이유는 기도회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은 이번 기도회에선 우리 민족 앞에 놓인 여러 현안에 대해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특강과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조찬기도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을 계속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1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오는 6월 17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제15차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은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와 교단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탈농촌화로 인해 도심 지역 교회는 부흥하는 추세지만 농어촌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페인은 명절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교회와 성도 차원에서 개별적인 고향교회 방문이 요구됩니다. 교단 차원의 협력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부흥사협의회 3대 회장으로 안병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안병찬 신임 회장은 올 한 해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을 이끄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부흥사협의회 대표 총재 피종진 목사는 안 신임 회장의 취임은 모세의 지팡이를 이어받게 되는 것과 같다며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선 구티비 공동대표이사 이영훈 목사도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달려나가는 부흥사협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학생 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해당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에선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18세 미만을 성숙한 주체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아성 전국 여교역자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여교역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교회와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김남순 회장은 최근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의 통합이 있었는데 여교역자회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광주 동로회가 2019 신년 교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다양한 실무 교육과 함께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지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완도 성광교회 정우겸 목사는 교사가 먼저 영적으로 앞장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장합동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호남 지역 임력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대규 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합회가 영적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호남 지역 회원들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회는 올해 주요 사역으로 군선교와 소외 이웃 섬김, 전도훈련대회 등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광주지회가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은광교회 전원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원호 신임 회장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군선교에 더 관심을 갖고 기도로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형사처벌 연령을 만 15세에서 9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논란이 일었던 필리핀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12세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인권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이 법안은 범죄 조직이 어린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글로리아 아로요 하원의장의 대통령 재임 시절 발의됐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내린 폭설로 눈에 파묻혀 숨진 한인 어린이 가정에 온정의 손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 개설된 정량가족 후원 캠페인엔 23일 기준 26,486달러, 우리 돈 약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한편 정량은 사고가 발생한 시카고 알링턴 하이츠 소재 로뎀교회 담임 목사의 3남매 중 막내로 확인됐습니다. 정량은 제설 작업으로 형성된 눈더미를 이글루로 만들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눈 속에 파묻혀 사망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면서 연방 공무원 수백 명이 의회 건물에서 항의 시위를 여는 등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임금 없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의미가 적힌 종이 접시를 들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장기화되는 셧다운 사태로 전문가들은 법원의 운영 자금도 곧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톱스타 펀딩빙의 탈세 사건이 불거진 후 중국 연예인들이 총 2조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자진 납세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스스로 탈세액을 납부한 연예인들은 가볍게 처벌하겠지만 탈세액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조사 기간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